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노공업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 텐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만 보면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K거, 즉 연도별 증감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우선 자본은 10.9%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는 그에 비해 조금 낮은 8.9%씩 상승했고, 자산은 5년 동안 10.8%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채의 상승률보다 자본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 재무 상태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건전해지는,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 속도보다는 자본의 증가 속도가 커서 그나마 회사가 조금 더 건전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이하게 보셔야 될 점은 이 맨 왼쪽에 있는 자본이 5년 동안 자본금이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이 회사가 증자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가 자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쌓여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금을 늘리지 않았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 즉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2016년도에 15.3%였는데 그 값이 2019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서 2019년도에는 27.3%나 매출채권의 비율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돈을 100원을 매출을 발생시키면은 그 중에 273원이 매출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의 회수율이 늦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이 회사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도에는 그보다 많이 떨어진 16.1%로 떨어져서 그나마 2017년도와 유사한 값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매출액과 매출채권이 각각 5년 동안 얼마만큼의 성장을 보였는지를 보면은 매출채권 비중은 13%씩 상승했던 반면에 매출액은 12%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매출액의 상승률이 더 커야지 매출채권 비중이 떨어질 텐데, 이 매출채권의 상승률이 5년 동안 더 1%씩 높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남긴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표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특이할 점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단 한 번도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뜻은 이렇게 높게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서도 잘 팔린다라는 뜻이 되고, 그만큼 이 회사가 이 자신들이 하는 사업 분야에서 되게 배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겠죠. 왜냐하면 다른 잘 팔리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가격이라도 낮춰서 몇 개나 더 팔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 리노공업을 보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리노공업에서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무형 자산의 비중이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를 보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유형 자산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회사의 유형 자산은 일정 부분으로 가져가는데 그에 반해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비중은 1.4%에서 조금씩 떨어져서 같은 추세인 2020년도에는 1.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관리가 효율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2019년도까지 보면은 22.19에서 시작했다가 16.57로 계속해서 하락했다. 즉 회전이 점차 더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2020년도에는 소폭 상승 반등해서 17.16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매출액이 상승하는데 그에 비해서 재고자산의 상승률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K거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12%씩 상승을 했는데 재고자산이 조금 더 빠른 즉 5%나 더 높은 17%씩 매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재고 자산을 더 많이 뽑아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재고 자산을 너무 많은 비중을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다면 영업이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 외 이익과 손익을 더하고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 이 각각의 영역에서 이 K거 기준으로 얼마만큼씩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매출액은 12.3% 상승할 때 매출 원가는 12.0%로 매출액 대비 0.3% 더디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12.6%로 더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고작 2.3%씩밖에 상승하지 않아서 영업이익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 외의 이익과 손익을 더하고 빼니까 당기순이익이 9.4%씩 매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매년 14.6%씩 5년 동안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당기순이익도 10%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만큼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벌어들이는 돈이 9.4%나 되는 거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주에게 다시 환원하는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배당 현황을 먼저 살펴볼게요. 2016년도에는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500원으로 지속적으로 배당금 자체를 조금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배당 수익률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는 2%가 됐고 2020년도에는 1.11%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배당금의 상승보다 이 주가의 상승률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 그게 더 좋은 거죠. 배당의 수익률보다는 이 배당금 자체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당 성향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100원의 순이익이 남으면 그 중에 한 380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줬다는 뜻이 되고, 2020년도에는 그보다 소폭 상승한 100원을 벌었을 때 한 410원 정도의 금액을 주주들에게 나눠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 정도 벌고 한 40% 정도를 실제 돈을 다시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은 꽤나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항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영업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의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 활동을 통해서 실제 벌어들인 돈이 당기 순이익, 영업 외의 활동을 다 더하고 뺀 값보다 훨씬 큰 것을 보니 영업 활동이 정말 잘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실제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 순이익의 각각 연도별 상승률을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당기 순이익은 5년 동안 9%씩 상승한 데 반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19%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우선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즉 회사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그 금액을 뺀 값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얘기하는데,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은 이 꺾은선 그래프가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00억, 275억. 물론 275억에서 404억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폭을 하락했고, 이 299억에서 781억으로 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가 넘어가는 시점에 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상승했는지 연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잉여현금 흐름이 21% 상승할 때 캐펙스는 13%,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9%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이 이렇게 높이 상승한 것은 아무래도 2020년도에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잉여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 주가가 많이 뛰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 주가표를 가지고 와보면 2019년도에서 이렇게 등고를 반복하다가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잉여 현금 흐름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일 때가 더 좋은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폭도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것의 큰 이유를 살펴보면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회사에 벌어들인 돈의 40% 정도는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리스 상환이 한 20%가 녹아 있고, 80%는 배당금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즉 배당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그 발생한 돈으로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지급하고, 일부 금액은 회사에 돈을 남겨둬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우선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인데요. 회사 유보금이 많고 돈을 잘 버는 회사, 또는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C와 D사 분면에 속한 기업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리노공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을 실제 영업에 쓰이는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실제 그 값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회사가 영업 성격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1213억 원 정도가 되고,
이 회사가 비영업 성격으로 갖고 있는 돈이 2,16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 성격에 해당되는 1213억 원으로 실제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보니까 2020년도 기준 554억 원을 벌었고 ROE 기준으로 보면 45.67%나 됩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자신이 실제 갖고 있는 순자산, 영업 성격의 순자산으로 45.67%의 ROE를 낸다는 것은 정말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영업 성격의 내용을 봐도 특이할 점은 부채가 0이라는 점이고 이 비영업 성격의 돈이 2,161억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를 다 팔아도 금액이 이만큼이나 남는다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어떤 사분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냐라고 본다면 A 사분면 끝, 회사가 돈도 잘 벌고 회사에 남아있는 비영업 성격의 돈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노공업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2017년도쯤에는 한 37,300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왔을 때는 거의 17만 원까지를 찍고 현재 가격은 한 16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5년 동안 리노공업은 매년 28%씩 상승을 했고 코스닥과 코스피는 각각 7%, 10%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 지수를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요. 우선 ROE를 살펴보면은 2020년도 17.37 그리고 최근 5년 평균은 18.69인 것을 감안한다면 적정 주가가 47,000원에서 54,000원대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로 계산한 절대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적정 주가의 가격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선 평가 항목을 총 5가지로 나눠봤고 저평가 여부부터 살펴보면은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회사의 주가를 어, 그 회사의 가치만큼 잘 받고 있고 오히려 프리미엄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 5년간 꾸준한 배당금 증액이 되었고 그 배당금 증액된 것만큼보다 훨씬 더 큰 주가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배당 상승률은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성장성을 보았을 때는 산업 섹터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IC 테스트 소켓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살펴본 영업 성격으로 봤을 때는 ROE가 2020년도 기준 45.67%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인 FCF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2020년도에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21년도에 분기별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올 텐데 그 전년도 잉여 현금 흐름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상승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은 이 회사의 주가 향방을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재무 건전성인데요. 회사를 청산했을 때 오히려 돈이 많이 남고 유보된 현금성 자산도 1,000억 원 남짓이 되니까 재무 건전성도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식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계속해서 보유해도 아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